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후 7시 6분입니다. 자, 엔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엔캠에 대해서 장기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이 상승에 이 매수를 했다가 지금 손실 중에 위치하신 분들이 좀 영상을 지켜보시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규칙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규칙대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게 5월 달에 이제 예, 이번 달 확장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15일부터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15일은 뭡니까?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자, 연휴가 끼어 있는 이 날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사전적으로 14일 이때부터에 대한 주가 향방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시장도 사실 금요일 날은 1.9% 정도 올랐다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은 하루 연휴에 들어갔죠. 요 부분이 약간은 좀 이제 아쉽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엔캠이라는 종목은 시장이 오를 때 올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 나올 때 거꾸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시장의 정말 큰 폭락 사건 4, 5% 정도의 지수 하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논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뭐 4월 달에 있었던 사채 물량들은 종료가 됐고 5월, 6월, 7월에 있을 사채 물량들에 대한 부분 이걸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고 하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의 상품의 가입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이 사채 물량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127만 주 되나요? 별거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자, 연휴임에도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댓글로 규칙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시죠.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규칙성을 가진 종목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한번 살짝 요 부분의 주가 그죠? 이때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36만 2천 원을 끝나지 않으면서 경고 종목을 해제시키는 이 과정 역시나 이때도 똑같은 주가의 향방 그죠? 다시 또 127만 주에 대한 수급 그죠? 사채 물량들이 동원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자,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입니다. 자, 규칙대로 행동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게 한 달 훨씬 됐네요. 이때니까요. 그죠? 요때에 대한 부분, 요때 부분 장중에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캠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차 전지의 소재는 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엔캠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수급들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종목도요, 여기서부터 전구체, 그쵸? 1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자, 여기서 끊으시죠. 자, 결국은 자, 다시 한번 더 댓글로 한번 규칙이라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규칙. 그죠? 규칙을 지키고 있네요. 합당한 근거로 올라와 있는가라고 한다면 전액에 대한 중요성은 IRA법 뭡니까?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세요.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미국은 주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죠. 결국은 합당한 근거로 올라왔다. 몸집을 부풀렸으나 5조에서 6조 원의 시가총액을 달성했던 엔캠. 본인도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몸집을 부풀렸으니 야,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5월에 MSCI 편입이 불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채 전환되는 물량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죠?
훼손 절차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일러드렸던 것처럼 앱클론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어요. 전환우선주. 자, 이 부분이 과연 앱클론과 똑같은 흐름의 주가 폭락을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라이브를 다뤘던 거예요. 라이브 링크 주소도 여러분들 첨부해 놓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라이브 영상을 진행했던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맞습니다. 규칙을 가진 종목은 규칙을 가진 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여러분들 지난 광을 알아야 미래의 유연해지게 여러분들 행동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지금 새벽 4시 49분입니다. 오늘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히라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완전 최저점일 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앱클론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앱클론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8,000주, 세주 68,000주, 529만 9천주. 자,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상장을 언제 하냐? 3월 13일 날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월요일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아마도 이 거래일 전에 이게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월요일인데 사실 미리 시간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2% 정도, 그죠? 자, 거래량을 좀 살짝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던질 거 있으면 다 던졌죠. 자, 월요일 날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좀 더 봅시다. 자, 이때 하락에 출발해서 반등의 무게를 더 봅시다라고 하는데 이 앱클론 사례를 좀 비교해 드려요. 앱클론. 자, 봅시다. 잡아요. 어떤 하락을 보입니까? 앱클론. 네. 자,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온 후에 다음날 마이너스 3%에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잘 봐요. 시총의 규모가 다른데요. 이게 시장에 항상 이 공매도 똑같네요. 예전 그 에코프로와. 자, 봅시다. 자, 결국은 뭡니까? 자, 상환우선주 시간의 하락 이후 앱클론과 비교해 봅시다. 5월까지는 무조건 그들처럼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앱클론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렸죠. 요 부분이죠. 자, 앱클론의 전환우선주 이야기를 살짝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자, 놀립니다 라고 해서 이때 같이 비교하지 마라. 왜? 얘는 규칙성도 없고 시총이 2천억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4조짜리를 비교합니까? 반등의 무게를 듭시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쉬어가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자, 받아냅시다 라고 했었는데 그 영상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영상인데 깔끔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삼성 SDI 이야기까지 꺼집어내면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타장 교수입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타평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000억 정도 운용했었습니다. MSCI 편입과 불발 사례를 한 60건 정도 다뤄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께 영상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삼성 SDI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 광무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구나. 자, 오케이. 여기서 볼 때 삼성 SDI 막물까지 왔다.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결국 뭡니까?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삼성 SDI를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삼성 SDI의 오정강, 그죠?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다. 사이가 안 좋다. 매각했다가 이 사업부를 가져간 거나 다름없어요. 결국은 얘가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자, 이게 바로 라운드 피겨입니다. 이제 오를 환경입니다. 정확히 일러드렸죠. 자, 그럼 여기 오정강 삼성 SDI 한번 쳐봅시다. 말 나온 김에. 자, 여러분들 중에 똑같은 말을 왜 똑같이 하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전략을 드려도 결국은 뭔지 아세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예, 맞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거나 나온 거 봅시다. 자, 봅시다. 봐요. 어땠죠? 오정강 대표이사는 3천억 원대 주식 보유에 올렸다. 삼성 SDI 사업부가 매각하면서 만들어진 회사다. 좋아하겠냐고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삼성 SDI 사업부가 매각되면서 만들어 자, 오정강 씨. 수석 연구원 출신이에요.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 삼성 SDI 주가 오를 때 얘 빠진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고체로 만든다는 거죠. 폭발 위험이 줄어드는 배터리. 자,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 기사 읽어주던가요? 아니죠. 논리를 설명해 드렸죠. 규칙을 가진 종목입니다. 33만 원, 36만 2천을 넘을 수 없다.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이야기 끄집면서 사례를 비교시켜 드렸죠. 그리고 요 부분에선 접근해야 됩니다 했죠. 근데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위로 솟구칠 때 저는 분명히 매도라고 했습니다. 매도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매도라는 부분을 제일 못해요. 왜? 오르는 종목을 예, 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신감은 내가 팔아도 더 오른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겠다라는 본인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잡아요? 손실 났죠? 자, 이젠 모르겠습니다. 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손절. 다시 오를 때 붙어요. 그죠? 더 간다. 다시 손절. 이게 무슨 겁니까?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좀 바꿔봅시다. 체질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투자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죠?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면서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하면서 수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빠진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요 부분에서 얼마만큼 오전 강의와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CB 저란사채 사채꾼들은 포함되기를 원하는가?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걸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죠. 1,000만 원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 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한테 왜 일시불로 받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어요? 주식 전환되는데 팔고 올라온 팔고 올라온 팔고 올라온 팔고가 원하세요. 한 번에 딱 소화시키기 원하세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규칙을 가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네요. 오정광 대표는 긴급 인터뷰를 했어요. 당일부터 경계하라네요. 그렇죠? 이때 제가 경각심을 내어드렸는데 영상 보도록 하시죠.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뭐죠? 리튬이온. 그죠?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해액이다. 그 전해액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아직도 강조되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이죠. 전해액의 1등 생산국은 중국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했고 제가 항상 긍정론자예요. 아직도 긍정론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어떤 맞아요 경계심을 알리는 때 기회일 때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자, 이 부분 항상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립니다. 3분차 정도 됐을 거예요. 일부분 있지만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는 이유는 자, 5월을 향하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면 소화시키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인의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액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중요성도 똑같아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익이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이 18일부터에 대한 몸집을 이렇게 키워버리게 되면 불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 탈락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 없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항상 말했죠. 35만 8,500원이 갔을 때 우리는 50만 원, 60만 원 가는 평가액을 만들어 봅시다. 실제로 그럴 수 있었잖아요. 때리고 자, 오늘 이겁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제가 이때
이 경각심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사채 물량들을 동원시키죠. 그러면서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걸 뚝 끄집어내죠. 자,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세요. 링크 주소 이제 남겨놓을 거니까. 자,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입니다. 라고 해서 쭉 끄집어내는데 세부 내용 보게 되면 오전 강의는 지분을 늘렸다.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권을 전환시켜서 주식으로 바꿨다. 와이어트 그룹이 누구죠? 오전 강의가 아트라스 8000부터 시작해서 와이어트 그룹. 어차피 오전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인 만든 건데 36만 5천 주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리죠. 언제? 4월 8일. 야, 오전 강의도 얼마만큼 MSCI 편입되고 싶어 했을까요? 이거죠. 4월 8일. 근데 공시사항은 15일 날 하죠. 자, 잘 보세요. 4월 8일 날 매도를 하고 주가를 야, 특정인 들어와 봐. 누를 거야. 누를 거야. 그리고 이때 15일 날 공시를 때리죠. 이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 그죠?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라이브 참석을 중간중간 못 하시는 분이 있죠. 뭐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올해 56대 보니까 느끼겠습니다. 한 중역을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39만 원의 절반 매도, MSCI 기준 가격 성립을 위해선 과거처럼 주가 조정이 필요하네요. 특정인의 개입은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할 겁니다. 추가적인 부분의 매도는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항상 리스크 관리 힘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자, 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팔았기 때문에 고점에 나머지는 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 14일이죠.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 자, 방향성을 고민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죠? 위냐 아래냐. 그죠? 이 부분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자, 뭡니까? 한진칼. 자, MSCI에 편입됐을 때 폭락. 에코프로 머티 어떻습니까? 자, 요 부분. 그죠? 보시게 되면 급등 나왔죠. 편입되고 나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말해주시면 안 돼요? 18일, 19일이라도 제가 피하라고 했는데 피해가지 않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결정이 위아래로 나오는데 가격이 중요하다고요. 가격. 이 가격을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지. 뭐 이걸 갖다가 뭐 신이 예측한 것처럼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어요. 자, 이때 연휴 들어가면 그쵸. 이렇게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남았네요. 러프하게 5거래. 그때 동안 매수 타점이 발생되거나 일정 부분의 매도 타점이 발생되면 문자를 통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저 개인 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진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폰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엔캠 타점. 엔캠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문자량이 너무 한 번에 많게 되면 결국은 AI가 인식을 못해요. 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스팸 문자 처리될 가능성도 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주위에 계시면 편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대신 엔캠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자, 결국은 여러분들 실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봐야 돼요. 왜? 이미 규칙은 다 지켜냈죠. 규칙대로.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규칙대로 갈 때 14일이라는 날짜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건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석 달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어떤 분들은 똥똥똥 이러는데 일요일 긴급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시죠? 이게 언제입니까? 이때요, 이때. 이때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거예요, 제가 사실. 자, 이거 한번 찍기 시작하면 종목을 진짜 끝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힘들긴 합니다만 저는 일이 되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뿌듯하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5만 원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원.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동반적인 부분의 주가 하락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농화기업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린 봐야 될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위에서 때려 맞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봐봐요. 플러스로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올랐던 시총이 컸었던 1.7조 원에 대한 종목은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가 봅시다. 뭘까요?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에코프로모티의 수급이 이동한다? 아니요. 덕산테코피아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전해액을 다룹니다. 그죠? 보세요. 쉬어가는 과정에 주도주는 이렇게 무겁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만 얘를 보면 향하는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뭐죠? 역시나 자 뭡니까? 이 짧은 거래 일에 쉬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얘네들은 치고 나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와드린다고 해서 라이브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예, 규칙만 지키시라.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문자 하나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솔브레놀딩 어떻습니까? 4월 29일 솔브레놀딩에서 전액 관련주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평가 구간됩니다. 매도 타점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문자 하나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안 돼요. 쉬어갈 땐 쉬어가라. 사채 물량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쉬어갑시다. 충분히 이런 종목들 알짜 종목들 하나씩 툭툭 던져드리고 있잖아요. 01048228706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나오는 모든 산업군이 움직일 때 어떤 AI 산업군이든 바이오 산업군이든 움직일 때 제가 문자를 통해서 알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엔캠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입니다. 결국은 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자, 2차 전지 4단계. 5가지. 가장 중요해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왜? 지금 전해액도 중국이 1등 생산국 아닌가요? 자, 이 소재도 중국이 1등 생산국이에요. 근데 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오른 게 없어요.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6개월 동안 집중 매집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자, 공부해 봅시다. 차트 모양이 아주 애매하죠. 근데 이런 게 한번 부각되게 되면 엔캠처럼 순간적으로 두세 배 그냥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라고 해서 보내셔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도 인생의 선배님들도 분명 이번의 손실을 수익으로 변환하려면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01048228702입니다. 제 개인 폰을 노출합니다. 자, 이쪽으로 매집주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보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이 사이클을 인식하니까 어때요? 너무 편하죠? 종목을 찾아야 되나요? 아니죠. 산업, 전해핵, 산업. 그죠? 그러다 보니 솔브레르 홀딩스, 덕산테코피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투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면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의 의도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48228706 엔캠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시면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움직임을 가지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좋은 영상 아닌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에서는 공부도 제가 시켜드리고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는가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죠. 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